학점은행제 플랜 사고는 매년 수백 수천 건에 달할 정도로 자주 일어납니다. 체감상 거의 10명 중 1명은 플랜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플랜 사고 건들을 살펴보면 혼자 진행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플래너랑 함께 진행했음에도 사고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아주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계획했던 시기에 학위가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편입 지원을 못하고 내 미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등 아주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단골 실수들을 분석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학점은행제에서 플랜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4개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플랜 사고가 날 확률은 0에 수렴할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오늘 영상은 학점은행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앞으로 플랜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검토해드리거나 플랜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이수하는데 체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기 이수 제한, 연간 이수 제한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선 수업으로 한 학기에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그 이상으로 과목을 넣는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알고 있어도 잠깐 삐끗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2개 이상의 교육원에서 동시에 강의를 들었거나 같은 교육원 안에서도 개강반을 다르게 진행할 경우에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할 때도 종종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학기마다 수업을 몇 개씩 들었는지, 이 개강반이 1학기 개강반인지 2학기 개강반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전적대학점을 끌어올 때 연간 이수 제한을 생각 못해서 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 23년도 1학기에 대학에서 21학점을 이수했고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2학기 때 수업을 딱 7과목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연간 이수 제한에 걸리니까요. 근데 여기서 8과목을 들어버린다? 3학점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대학점을 끌어올 땐 성적증명서에 적혀있는 연도와 학기를 잘 확인한 다음에 학점은행제 수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중복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업을 2번 들으면 둘 중 하나만 인정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과목명이 다를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에 법 개정된 이후로 과목수가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던 과목명도 함께 바뀌었어요.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법제화 실천, 사회복지개론은 사회복지학개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외에 아동복지는 아동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는 가족상담 및 치료, 이런 식으로 단어가 하나씩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둘 다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 싶으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전적대학점을 끌어왔을 때에도 중복 과목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적대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들은 과목 이름이 동일할 경우 둘 중 한 과목만 인정됩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개론 수업을 들었다면 학점은행제에선 경영학개론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성적증명서를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런 사고 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플래너를 만나셔야 하고 여러분도 꼭 함께 검토를 해보셔야 해요. 이름이 완전히 같진 않은데 뭔가 의심이 간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일 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셋째, 전공 필수학점 체크입니다. 은근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예요. 전공 45학점 또는 60학점 이상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전공 필수학점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전공 필수학점은 전공마다 전부 다르고 또 같은 전공이라 해도 학위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 전문학사는 전필학점이 21학점인데 경영학사는 27학점이에요. 전공 필수학점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표준교육과정 탭에 들어가서 학위과정 선택 후 내가 진행하는 전공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같은 전공이라 해도 학위과정에 따라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들이 달라집니다. 경영학사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경영전문학사 전공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리더십, 광고학, 무역학개론, 심리학개론, 사회학개론 등등이 있고요. 근데 교육원에서 수강 신청을 할 때 전공별로 전문학사랑 학사 탭을 분류해 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경영학, 사회복지학 이렇게 하나의 탭으로 묶어놓죠. 이렇다 보니까 전공 과목이구나 하고 신청했다가 뒤늦게 전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공 과목들을 고를 땐 반드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내가 진행하는 전공의 과목 리스트를 보고 전공 과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수업 수강 시에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자격증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 분류와 직무 번호입니다. 자격증을 2개 이상 인정받아야 할 경우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자격증 리스트를 확인했을 때 분류와 직무번호가 둘 다 같은 자격증들은 그중 하나만 인정됩니다. 분류와 직무번호 둘 중 하나라도 다르다면 둘 다 인정이 돼요. 남들이 다 따는 자격증들이라 해서 무턱대고 따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일반 자격증은 한 개만 인정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전문학사 과정에선 자격증 2개, 학사 과정에선 3개까지 인정되는데 이 중 일반 자격증은 둘 다 한 개까지만 인정됩니다. 간혹 몰라서 사고 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셋째, 취득 시기에 따라서 인정되는 학점이 다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2009년 3월 1일부터 국가자격증 학점이 전반적으로 내려갔는데요. 2009년에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공인중개사 등등 여러 국가자격증 인정학점이 변경됐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바뀌었고요. 이렇게 같은 자격증도 취득 시기에 따라 인정학점이 다른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걸 몰라서 굳이 안 들어도 됐었던 수업들을 들어서 돈을 날리거나 반대로 학점이 부족해서 플랜이 어그러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블로그나 유튜브만 보고 플랜을 짜지 마시고 반드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취득일을 기재해서 자격증 학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관련한 플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자격 학점원 산탭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진행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앞으로 취득 예정인 자격증들을 전부 다 넣고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인정되는 학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보셔도 사고가 날 수가 없겠죠? 이제 독학사 이용 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독학사도 수업과 중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인데요. 독학사 과목이랑 학점은행제 과목, 전적대 이수 과목이 겹치면 안 됩니다. 특히 1단계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사회학개론, 경영학개론, 심리학개론, 경제학개론 이런 교양 과목들은 학점은행제에서 전공을 막론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수강하는 과목들입니다. 또 전적대에서 교양 과목으로 영어, 수학, 국사, 국어, 한문, 교육학개론 등등 이런 과목들을 듣고 졸업하신 분들도 많죠. 2단계부터는 전공이 갈리는데 여기서도 학점은행제 수업이랑 겹치는 과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유아교육학 보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 체크 안 하고 독학사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학점 인정 신청 기간에 중복 과목으로 나오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독학사 접수하기 전에 학점은행제 수업이나 전적대 이수 과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보다 보면 이름이 완전히 같진 않은데 뭔가 의심이 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동일 과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플랜 옆에다가 응시하면 안 되는 과목명을 꼭 표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잘 보이게 표시해 두세요. 둘째, 독학사도 최대로 인정되는 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간혹 한 번에 7, 8과목 합격하신 후에 전부 다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독학사를 공부하다가 학점은행제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종종 그러시는데요. 독학사는 1단계에서는 과목당 4학점씩, 2, 3, 4단계는 과목당 5학점씩 인정받죠. 그리고 1단계는 최대 20학점, 2, 3, 4단계는 각각 최대 30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하고요. 셋째, 독학사 4단계는 응시 자격을 갖춰야 응시 가능합니다. 독학사 4단계를 응시하기 위해선 학점은행제에서 105학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중 내가 응시하려는 전공의 전공학점이 최소 28학점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독학사 1, 2, 3단계가 응시 자격이 없다 보니까 4단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은데요. 그러다 9월 접수 기간에 자격이 안 돼서 응시조차 못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4단계는 난이도도 그렇고 응시 자격도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 짤 때 웬만하면 4단계는 논외로 두고 1, 2, 3단계만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적대 학점인데요. 이 부분은 플래너조차도 자주 실수하는 것들이라서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째,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2년제를 84학점, 3년제를 130학점으로 졸업했어도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경우 각각 80학점, 120학점까지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텍 대학 같은 경우 학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졸업하는데 학점은행제로 끌어올 경우 상당히 많은 학점들이 날아가죠. 이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잠깐 사이에 까먹고 체크를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학위 연계 시 80학점까지만 끌어올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 과정을 이어서 진행하는 걸 학위 연계라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학점은행제에서 83학점을 이수해서 전문학사를 취득했고 여기서 학위 연계에서 학사 과정을 밟으려 할 경우 80학점까지만 끌어올 수 있고 3학점은 날아갑니다. 이것도 깜빡하고 잊어버리기 정말 쉽기 때문에 꼭 적어놓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적대 학점은 단 한 번의 학위 취득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학점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상관없이 한 대학교 성적 증명서는 한 개
A의 학위 취득 과정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A대학에서 80학점을 이수했고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따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딱 1학점만 끌어와서 학사를 취득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사용 안 한 나머지 79학점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학위를 취득할 때 끌어올 수 있는 전적대학점이 없습니다. A대학 성적증명서를 이미 한 번 학위 취득에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 전문학사를 먼저 딴 다음에 이어서 학사까지 딸 경우입니다. 하나의 전적대학점을 전문학사와 학사과정 둘 다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중에 심지어 플래너도 봤습니다. 따라서 전문학사 취득한 다음에 이어서 학사까지 딸 예정이신 분들은 전적대학점을 끌어오는 걸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학위 취득 과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각 학위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전적대학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비교했을 때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차이가 거의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넷째, 의무 18학점입니다. 학점은행제에는 어떤 학위를 취득하던 최소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수업으로 채워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의무 18학점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200학점 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의무 18학점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학위 취득이 불가한 거예요. 이런 플랜 사고는 주로 3년제 졸업자분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3년제는 120학점까지 끌고 올 수 있으니 나머지 20학점은 자격증이나 독학서로 금방 채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많죠. 정말 자주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학점은행제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내가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찬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